자,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면 실제 우리가 실물 인수도를 하는 상품 선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국제 유가도 지금 계속 $50에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상품 시장의 전망을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 내에서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인데 여기서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감염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격리하고 그리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이게 상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오늘은 우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춘절이 끝나고 어제부터 사실은 조업을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좀 연기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선 후베이성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하남성이라든가 샨동 같은 이제 네네. 그런 지역도 역시 영향을 같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사실 되게 중요한 그 산업 기반들이 쉽게 해서 산업의 기반들, 인프라들이 인프라. 다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중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요 표를 한 개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 지역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구리가 거의 중국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제조가 60%, 그다음 정유가 65%, 석탄 채굴하는 게 한 40% 정도가 여기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이제 춘절 기간 연장하고 조업을 이제 자꾸 뒤로 미룰수록 그만큼 파급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병이 이제 만약에 이런 전염병 경고가 돌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령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같은 거는 그래도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스탑을 해버렸어요. 네, 그랬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도시 기능 자체가 정지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더 다른 데보다도 파급 효과가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봤을 때 이 춘절 연휴가 연장된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두 개로 갈라지는데 10일까지 즉 다음 주까지 연장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후베이성 특히 우한 같은 경우는 14일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제 못 움직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8억 5천만 정도의 인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8억 5천만이요? 예, 전체 인구 중에서 8억 5천만. 그러니까는 한 65%에서 70% 정도의 인구가 지금 여기서 딱 묶여버리는 거죠. 네네. 보시면 샹하이부터 충칭, 내몽골 뭐 쭉 있는데 동북 삼성 몇 군데 빼고는 사실상 거의 가운데 있는 핵심 지역은 다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특히 이제 무역위원회 같은 데서는 이걸 가지고 재난증명서라 그래, force majeure certificate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재난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해야지만 납기 연장이 됐을 때 페널티를 물질 않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납기 연장이 되는 사유를 무슨 사유가 있느냐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와이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재지변인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내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염병이나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지진 같은 뭐 천재지변이 네네. 일어났을 때 이거를 국가나 혹은 관련 기관에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증명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해서 납기를 연장해달라 혹은 뭐 페널티를 웨이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업체들에 발급을 해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이걸 가지고서 납기를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이제 이 1월부터 이 춘절 이거 말고 또 네네. 지금 현재 연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을 조업을 중단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8억 5천만 정도 되는 이 인구가 한 달 정도로 조업을 스탑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사실상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제 역대 최저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네.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난 상태이고 그러면 요 아까 나왔던 요 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 표에서 내주셨던 것이 바로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지도 못하고 경제가 좀 멈춰 있는 이 네. 지역들의 산업 점유율인데 구리가 그렇습니다. 거의 뭐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강 60%, 정유 60%, 석탄 60, 뭐 40%. 석탄은 좀 저희가 배제해도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구리랑 철강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이곳에서 춘절 기간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딜레이가 되면은 네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일단 공급량 조정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첫째 문제가 뭐냐면은 구리가 관련된 것, 특히 이제 뭐 동관이라든가 혹은 전자제품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위축이 되겠죠. 네네. 우선 그래서 그 전자제품 관련된 것들이 우선은 좀 많이 피해를 볼 걸로 보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전염병 공포로 인해 가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을 나가질 않게 되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철강 생산이 되는 것들도 사실상 소비가 할 때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소비할 데가 없어지죠.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중국의 건설 경기 악화로 이제 다시 연결이 돼 버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상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내수를 촉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건설사인데 이 내수가 그만큼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나온 선물 거래소에 나온 철광석의 선물 상황을 보면은 네.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되게 갑자기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지금 가지고 온 표가 있는데 요 철광석에 관련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죠? 예,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철광석이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럴까 선물로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철강이 아니라 철광석인데 쉽게 얘기해서 원자재거든요. 그렇죠. 원자재가 이제 돌고 있는데 1월 돼 가지고 이제 다시 이 12월에서 이제 1월 중에 사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랬네요. 네. 다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춘절 기간 때문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 자리가 대충 한 85불대 전후에서 지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일단 2019년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사실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은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일단 철강이 일단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차라든가 다른 중국 내에서의 다른 산업에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주로 산동성 쪽에 많이 있어요. 샨동에 많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소규모의 독립 정유소도 있고 국영 회사도 있고 다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초에 이제 연휴 기간에 일단 최소한으로 일단 가동을 시켜줬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물류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배 이제 유조선 선박이라든가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 세계의 모든 걸 트래킹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봤을 때 또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펙 같은 데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 급감으로 인한 감산을 더 하려고 그러고 네네. 오늘 새벽 같은 경우 이제 WTI가 거의 50불대가 깨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50불 3센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미 떨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으면은 이것도 좀 사실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특히 천연가스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도 도로를 폐쇄를 해버리니까는 이게 실제로 싣고 소비재로 나갈 나갈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입가스 중에 75%는 사실은 정박하고 있는 상태고, 네네. 그다음에 일부 들어간 것도 지금 도로가 폐쇄돼 있으니까 이걸 쓰지 못한 상태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약간 반등 들어오는 종목들도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셔야 네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네. 상품 가격이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닥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이제는 좀 상승의 그 기회를 노려봐도 될까 싶은데 예. 오히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네요. 이제는. 지금은 일단 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주에 금요일에 한 최소한 10일에서 14일 정도까지는 네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이제 춘절 기간하고 붙어 있는 건데 연장 기간하고 붙어 있는 건데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 움직임은 약간 좀 혼조를 보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주 바닥으로 갈라 그래도 땡겨 올리는 세력들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잡혔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윗꼬리를 주고선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러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양봉을 보이고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다른 그 팔라듐이라든가 그다음에 백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런 그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또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두도 모양이 좀 비슷하네요. 네, 고리랑. 대두도 저기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제 반등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하루 정도를 더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더 나와가지고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안심하셔도 될 걸로 보여요. 안심하고 매수에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될 것 같다. 예,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제가 또 역시 이걸 표로 가져와가지고 네네. 말씀드리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일단 WTI 브렌트유는 일단 원빅 그러니까는 1달러 이상 올라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 지금은 들어가봤자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관망하시고 하락세 진정 뒤에 들어가시는 에너지는 게 지금 좋고. 당장 좀 관망해라. 예, 네. 그다음에 구리는 지금 일단 오늘 정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양봉이 한번 더 들으면 그때 진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팔라듐하고 백금 같은 경우는 팔라듐은 조금 기다리시고 백금은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네네. 그다음에 농축산물은 일단 관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세 가지의 어떤 그 네. 분류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구리와 팔라듐, 백금 이 금속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로서는 금속류 원유도 말고는 예. 아직은 좀 관망, 예. 그리고 대두도 관망. 네, 지금 이 특히 유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말고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건 제가 따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일 50%, 바로 또 나오시니까요. 그렇죠. 그럼 내일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예, 일단 유가에 대한 얘기를 내일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복합적으로 추가돼서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 네. 단기적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네.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인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